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홍익인간 사상 연구가 임기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홍익인간 사상은 현대 국가에서 국정 운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연구가 홍익인간 개념의 해석이랄지 개념 정리에 주로 이제 머물러 있고, 이른바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사상은 건국 이념이고 통치 이념이고 윤리 이념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정 이념으로서 국정 운영에 적용되는 그런 사례는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연구도 거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발표자는 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인 실현과 적용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익인간 사상이 현대 국가에서 국정 운영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에 관한 이제 선행 연구를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본 발표자가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개요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써 본 발표 제목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독립 이후에 이제 홍익인간 사상 연구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인간 이념 내지 사상에 대해서 개념 정리, 그다음에 사상적인 어떤 원론적 기반, 그런 기초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제가 이 발표 제목에 맞추어서 5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우상 박사는 지금 이 국정 운영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정치, 교육,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적용 가능하다고,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현식 박사는 정치, 경제, 사회, 학술, 종교, 기술 다방면에 적용 가능하다. 서보균 교수께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정용 교수가 이제 홍익인간 사상에 관해서 이제 제일 많이 연구를 한 학자이신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건국 이념, 정치 이념, 교육 이념, 윤리 이념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화 교수는 최근에 사회 영역, 자연 영역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과 자연 간에, 인간 간에 적용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사례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정영훈 교수는 이 홍익인간 사상이 통치자와 관리 계급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 통치자와 피치자 및 백성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분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서유화라는 것은 이른바 법령 제도의 시행이면서 사회규범 관습의 실천인데요. 이 제서유화를 이제 권력 집행의 대상이다,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그 현대 국가에서 이 통치자라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그 정책 제도적인 이제 결정권자가 되겠죠. 이 통치자가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례에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 사상의 실제적인 적용 그 방식에 대해서 그 정의용 교수는 이 각자의 몫에 따라 고르게 배분되는 방식으로 이 홍익인간 이념을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행복에 기여가 돼야 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제 안호상 교수하고 그 신용화 교수는 이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안호상 박사께서는 남녀 간에, 지역 간에, 빈부 간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그 방식으로 이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해야 된다 그랬고, 신용화 교수는 신분이나 계급의 차별이 없이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해야 되고, 씨족이나 부족 차별이 없이 그 홍익인간 이념을 이제 적용해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다시 이를 요약하자면 홍익인간 사상은 그 각각의 몫에 따라 고르게 배분이 돼야 되고, 인간의 행복에 기여가 돼야 되고, 그 누구든지 그 인간의 속성상 남녀이든 지역이든 빈부이든 어떤 신분이든 계급이든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국정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고, 심지어는 그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 즉 통일의 문제이든 인류의 현안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홍익인간사상을 적용할 수 있고, 이 해결 방식은 각각의 몫에 따라 고르게 배분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인간의 행복에 기여가 돼야 되고, 어떠한 속성별로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선행연구에서는 이 국정 운영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선행 연구 항의 시사점을 기초로 해서 저는 이 본 발표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국가에서 국정 운영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와 관련된 저서와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작년 1월 1일에 대한민국 홍익국가의 국정운영 전략이라는 졸저를 이제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그 한국사상문화학회 그 논문인 한국사상과 문화 104집의 그 세 번째 그 논문으로 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국정운영 적용 방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홍익인간 사상은 현대국가에서 얼마든지 국정운영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사점을 얻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 이 현대적인 실현 내지 적용과 관련된 여러 논문과 저서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출발선상에서 잠깐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에 의한 국정운영 전략 방향이라는 논문에서는 머리말,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 방법을 설명을 하고,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을 하고, 이제 새로운 국정 운영 상의
전략 목표와 추진 전략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어떤 전략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 미래 국정 운영 시 그 홍익인간 사상의 그 선결 요건인 성통 공헌을 통해서 도덕적인 자각을 기반으로 실천을 이제 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 홍익인간 개념 그대로인 모두에게 차별이나 치우침이 없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올바른 논의를 하고 공정한 결정과 집행을 이제 함으로써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이 홍익인간의 어떤 관점을 추구하고 경제적 비경제적 가치 지향적인 이제 구현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오른쪽에 그 국정운영 전략의 책에서는 이제 국정운영의 추진 전략으로 이 정체성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통일 분야, 국제 분야에 관한 이제 국정운영 전략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지금까지 우리 국내 학계에서 국학계에서 홍익인간 사상과 관련된 그 이제 개념 내지 정의의 재해석을 위주로 논문이 진행된 데 비해서 본 발표자는 실제 현대 국가에서 국정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시도를 했고 이제 이에 대한 지평을 이제 넓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논문의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 제 졸적 국정운영 전략에 관한 내용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은 현재 이 교보문고에서 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가 드린 말씀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저는 병아리 유튜버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